안녕하세요. 데이업의 류동균 멘토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한강님의 노벨 문학상 소식에 이어서 제 한국계 작가인 김주혜님의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적인 문호인 톨스토이의 휴머니즘과 문학성을 기리기 위해서 2003년 레프 톨스토이 박물관이 삼성전자의 후원을 받아서 배정한 상이고요. 톨스토이 문학상의 특성상 전쟁이나 아니면 강력한 힘보다는 평화와 비폭력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톨스토이와 톨스토이 문학상 그리고 김주혜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주식 컨텐츠다 보니까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련주, 특히 인터넷 출판 쪽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프 톨스토이는 19세기 러시아 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사상가입니다. 물론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도스토옙스키와 어, 항상 비교가 되지만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는 평민으로 태어나서 도덕적인 삶을 동경하면서 좀 종교적인 작품들을 냈다면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귀족으로서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전쟁을 겪으면서 비폭력적과 평화주의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간디에게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발간한 작품들도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이런 형태의 좀 평화주의, 종교 비판적인 이런 형태로 글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 때문에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했었고요. 귀족적이었지만 항상 농민의 삶을 동경했던 좀 아이러니한 그런 세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징 때문에 좀 평화를 위한 어, 그런 상을 제정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의 많은 작품들이 이 상을 받을 때는 평화와 비폭력으로 주제를 가졌을 때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지혜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87년에 인천에서 태어나신 다음에 이제 9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미술사학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2016년에 단편 소설로 데뷔를 하셨고 6년의 집필 기간을 통해서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작품을 발표를 했는데 주제는 자연 파괴, 전쟁, 기아 등 어, 외할아버지께서 독립전쟁을 후원하셨다는 얘기와 함께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아마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톨스토이 문학사의 특성상 비폭력과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작은 땅의 야수들은 나오자마자 톨스토이 스타일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 아마존의 이달의 책에 올랐었고 많은 매거진으로부터 2021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장편 소설 같은 경우에는 작은 땅의 야수들 요거 하나가 있었고요. 지금 김주혜님이 운영하고 있는 매거진 피스풀 덤플링 같은 경우에는 들어갔더니 내면의 안정을 찾고 그다음에 자연 친화적이면서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컨텐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식 컨텐츠로서 관련주를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직접적으로 이 상을 후원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여기에 쓰는 입장이라서 홍보는 되겠지만 실적으로 향상이 될 거라는 기대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관련주가 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간접적으로 출판사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런 이슈가 있으면 항상 사람들이 책을 찾기 때문에 출판사에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무래도 예스24 같이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나 밀레 서재 같이 오디오 곡을 판매하는 곳 아니면 예스24의 지주사인 한세 예스24 홀딩스 이 정도 종목들이 직접적으로 실적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그렇다면 차트 저랑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예스24의 이제 차트를 보시면 역시나 노벨 문학상 이슈와 함께 이번엔 톨스토이 문학상 이슈까지 하면서 기존에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던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점상 두 방을 한번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상승할지는 당연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런 좀
등락을 거듭하는 것이 방향이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세 ES24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의 특성상 이렇게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지만 ES24의 실적이 오를 거란 그 예상과 함께 지주사의 실적 역시 같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북 시장의 특성상 그 시장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던 이런 움직임을 단번에 반전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거대한 상승 모멘텀을 나타냈는데요.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예스24만큼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높은 상승을 이뤄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출판사 중에서 하나인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티웨이 항공사와 경영권 분쟁에 이제 이슈에 들어가면서 한번 상승을 이뤄냈었는데 여기에 노벨 문학상 이슈까지 있었고 이번에 톨스토이 관련된 이슈까지 있으면서 엄청난 3번 연속의 강력한 상승을 이뤄냈는데 하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실적이 향상될 거란 기대는 조금 힘들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다른 출판사인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는 악의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게 이렇게 상승 2번을 이번에 노벨 문학상과 톨스토이 문학상 때문에 이렇게 2번의 상승을 보여줬지만 워낙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예스24만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보여주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악기상어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김주혜님과 톨스토이 문학상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 번 더 추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받는 것은 역시 예스24와 예스24 지주사인 한세 예스24 홀딩스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밀러의 서재의 오디오북으로 지금 작은 땅의 야수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쪽에 있는 오프라인 판매를 아직 따라가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서 이쪽 예스24 매출이 더 크게 상승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좀 더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